자기 운명 자체를 알아서 진태만 볼 수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연월 시에 지금 이렇게 사주 8자 구성법을 가는 과정은 차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주 8자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운명학이고 명리학이 되는데 이것이 이 명리학 자체가 개인의 운명마다 다 다르고 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한날 한시에 쌍둥이 사주도 있지만은 그 쌍둥이 자체도 운명은 틀리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냐. 어쩌면 통계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주 명리학은 통계학이 아니고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의 이치를 부여받는 이치학문이라고 풀어야 그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이치가 있댔기 이 꽃이 하나 피우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풍열 조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인간에게는 불가에서 이해하는 지수화풍 예를 들어 땅의 기운과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훌륭한 열매를 맺듯이 인간의 운명 또한 반드시 그 근원과 조상의 틀이 이 가문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의 이치가 올바르게 선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훌륭한 일을 해서 자기 인격 수양이 되어 있어야만이 좋은 자식의 인연을 맺어서 그 이치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은 세상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자식만큼은 훌륭히 만든다고 노력을 한다 해서 그 자식이 과연 훌륭히 되느냐? 절대 그러게 될 수는 없는 것이 유전의 법칙이고 자연의 진리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관과 12지가 돌아가는 이 육식갑자의 운명이 과연 어디서 왔냐고 본다면은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명리학에서는 말하는 인연설이라고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설도 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인력, 흡입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주 팔자라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과거의 인연을 가져와서 현재의 그 인연이 누구와 어떤 사회의 고위층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심지어 불행한 인연을 초래하는 길가의 거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인연이 끄집어와서 유인력에 흡입되어서 어떤 그 자체가 자기가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나라의 군주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갈 수는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떤 인연을 타다 보니까 또 더욱 가난해질 수도 있는 운명이 있고 예를 들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그 자신이 의지가 굳고해서 공부의 뜻을 세워 나중에 훌륭한 사회에 진출을 해서 유명하신 판검사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장관이 되실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대권 자리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운명이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인연설이 있었기에 그 부분의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지 인연이 없는데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그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또 노력을 안 한다 해서 다 가난한 것은 아닌 것이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자본금을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봤을 때도 A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본력도 같고 위치도 같다고 설정을 했을 때 A는 분명히 거기서 흑자를 받는데 B는 반드시 거기서 폐망을 긋는 게 뭐냐면은 이 명리 자체가 운명에 대해서 진태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같은 시기에 투자를 했다 해서 반드시 결과마저도 같은 결과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운명을 놓고 하게 되고 이 운명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것이 과연 자기의 인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 명리학의 기본 중점 과제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가 움직이는 그 변화와 질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겠는데 이 하늘에는 질서 정연하게 천간의 합이 있고 지지의 합이 있는데 이 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고 반드시 모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합의 이치는 뭐냐면 끌어안는 이치다 생각하고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음은 반드시 양을 좋아하게 되고 양은 반드시 음을 좋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새로운 자식이 잉태되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서
자식이 나올 수 없고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자식이 나올 수 없는 이치가 바로 음양의 이치라고 봤을 때 반드시 하늘에도 이 식간의 합이 부여받아 있고 지지에도 반드시 12지지 동문에도 합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합은 모을 합의 의미를 하지만은 이 합이 있음을 해서 새로운 또 물질과 문화가 탄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간의 합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본다면은 이 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천간의 합을 육합이라 그렇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천간에 예를 들어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가 있으면은 이 각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를 숫자로 부여받는다면은 1, 2, 3, 4, 5, 6, 7, 8, 90으로 했을 때 갑의 숫자가 1로 쳤을 때 반드시 그 다음에 6번째 간지와 합을 이룬다 해서 식간의 합을 육합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갑, 을, 병, 정, 우, 기, 경, 신, 임, 계라 했을 때 갑의 정을 주는 것이 기토하고 만나서 정을 주게 되고 을목은 경금하고 만나서 정을 주고 병화는 신금하고 만나서 정을 주고 정화는 임수와 만나서 정을 주고 무토는 계수하고 만나서 정을 주는데 이 자체가 바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있으면은 순차적으로 간다면은 1, 2, 3, 4, 5, 6 6번째 정을 주게 되고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목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정이 오댔기 이렇게 6번째 합을 부여받는 것을 천간의 합 따라서 이것을 육합이라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기하고 만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이것은 새로운 또 하나의 물질이 탄생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갑하고 기하고 만나면은 이 아까 갑은 음양에서 목을 의미하고 기는 토를 의미했는데 이 갑과 기가 만나서 이것이 변화하는 것이 토로 새로운 하나의 자식을 잉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을이라는 을과 경과 만나서 이것이 금이라는 세력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또 물질이 하나의 탄생된다고 볼 수 있고 병화와 신금이 만나서 수로 변하는데 이것이 또 같은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물질이 탄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정화와 임수와 만나서 목으로 또 탄생이 되고 무토와 계수와 만나서 불로 화로서 탄생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자기 본연의 인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또 이렇게 하나의 오행이 탄생이 되는 것을 육합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부 궁합을 봤을 때 이렇게 합이 예를 들어 내가 갑이라는 성질을 지었다면 부인은 기토라는 성질을 쥐게 되면은 이렇게 갑과 기가 만나면 보통적으로 정이 유정하다, 궁합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데 꼭 갑과 기가 만나서 전편적으로 그 두 부부의 궁합이 좋냐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사주 8자의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 궁합이 옳고 그름을 판단이 되는 거지 무작정 갑과 기만 만나서 그 합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이 궁합이 좋다, 나쁘다는 단정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식간의 합이라는 것이 6번째에서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을 때 새로운 글씨가 탄생이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자, 남자와 여자하고 만나면은 반드시 자식이 잉태되는 이치와 같이 갑이라는 글씨와 기라는 글씨가 서로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면은 토라는 새로운 물질이 탄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육합이 있으면은 또 반드시 12지지에도 동물적인 변화가 육합이라는 것이 또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 지지의 육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 동서남북에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볼 수도 있고 또 지구 자체를 의미한다면 북반구와 남반구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이 12동물에 앉아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에서도 변하는 평행세를 그으면서 지구가 23.5도를 기울다 보니까 이 자체를 본다면은
쥐하고 소하고 만나면은 서로 변화를 이루게 되고, 또 호랑이와 돼지하고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되고, 토끼와 개와 만나서 묘술합이 되고, 용과 유와 만나서 진유, 확, 금을 이루게 되고, 뱀과 원숭이와 만나서는 또 합이 이루어지고, 또 양과 예를 들어 말과 만나면 오미합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 인간들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띠와 어떤 띠하고 만나면 합이 되더라. 어떤 띠하고 어떤 띠에 만나면 합이 만나서 잘 살더라. 그런 이치가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니고 반드시 자와 축이 만나면은 이것이 변화를 이루고 또 이 호랑이와 돼지하고 만나면 새로운 이르게 아까 말한 천간의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기 이 지지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쥐하고 소하고 만나게 되면 토라는 성질이 잉태가 되고 호랑이와 돼지하고 만나게 되면은 나무 목이라는 목의 성질이 잉태가 되고 묘와 술이 만나면은 화라는 성질이 잉태가 되고 용과 닭과 만나게 되면은 금이라는 성질이 잉태가 되고 예를 들어 사와 뱀과 원숭이가 만나게 되면은 수라는 성질이 잉태가 되고 말과 양과 만나게 되면 화라는 성질이 잉태가 되는데 이것이 또 지지 분야에서 육합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합과 지지합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육합이라 그러는데 합의 의미는 무언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가 사회의 흐름을 본다면은 어떤 독불로서 개인이 살아갈 수는 없고 주변과의 어떤 합의 이치가 설정이 되어서 어떤 인연이 부여받아서 새로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화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도 누군가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이치가 바로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이 있으면은 그 합을 또 희귀하는 분야가 있겠기. 예를 들어 합의 두 사람이 합을 이루면은 세 사람의 이치가 나타나서 또 그 합을 깨 부수는 작용이 뭐냐면은 또 충의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합이라 했는데 그 다음 글씨가 바로 칠충이라는 글씨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합이 있으면 반드시 또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계속 합만 이루어진다면 사람 자체가 무능해서 나아갈 수 없는 또 진태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충이라는 글씨가 또 나타나서 이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또 식간의 칠충을 또 본다면은 자, 이 식간이 있다면 아까는 반드시 6번째에서 합을 이뤘지만은 이번에는 7번째를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충이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경충, 을신충, 임병충, 정계충, 간무충 이런 식으로 충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하냐면은 반드시 각과 기가 변화를 이루어서 토의 성질을 합을 만들어내는데 경금의 경이라는 글씨를 만나게 되면 7번째는 각과 기에 유정한 합을 못 이루게 경금이 목을 치는 이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충이라는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합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충의 작용이 또 나타나는 것이 또 오행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과 충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회의 구성 요건을 봤을 때 합이 있음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고 또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또 질서를 또 파괴시켜야만이 어떤 새로운 문화가 탄생이 되지. 예를 들어 1900년대의 문화가 계속 1900년도로만 흘러간다면은 그 문화가 발전이 없고 또 그 속에서 인간의 개발의 능력, 뭔가 변화의 능력이 바로 충의 작용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식간 12지에 본다면은 충과 합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지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에도
아까는 육합은 바로 이 횡도를 그으면서 합을 이뤘지만은 이번에 충이라는 것은 이 바라보는 쪽, 반드시 이것이 직방살이라 그러는 의미도 부여받는데 이 바라보는 이 종을 의미하는 이것을 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와 오하고 만나면은 반드시 충을 이루게 되고 축과 미, 인과 신, 묘와 유, 진과 술, 사와 해 이런 질서정연한 변화의 위치가 이것이 또 충의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게 충의 의미를 상충살이라 그러는데 상충이 되는 이치는 뭐냐면은 이것이 북쪽을 의미하면 이쪽은 남쪽을 의미하는데 물과 불에는 서로 의미가 수국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묘와 유의 동쪽과 서쪽이 만나면 동서를 가로지르게 되면 이 동쪽은 목을 의미하고 서쪽은 금을 의미하는데 금은 목을 상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목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상충을 의미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과 충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업을 의미하는 것이 합이라고 봤을 때 자, 동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업도 때가 다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충이 들어와서 그 동업이 깨지는 이치 같습니다. 이것을 충이라 그러는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사주학의 기본 논리가 합과 충을 의미하는데 그 자체가 합충을 먼저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의미가 반드시 합과 충으로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하는 부분입니다.